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요즘처럼 추위가 매서울 때 이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고단합니다. 기름값, 전기요금 무서워서 이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이 대책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에너지 빈곤층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주거복지센터 김영찬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담은 화면 잠깐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5년 만에 가장 추웠다는 2월 한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에너지 빈곤층이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가구 소득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저소득층으로 경기 침체와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 정책이 발달한 선진국에선 일찍이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와 그 수요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식주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는 적정 냉난방. 하지만 소득은 낮고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 저가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에너지 빈곤층은 등유나 프로판 같은 비싼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필요한 대안은 무엇이며 어떤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까? 시사진단에서 이야기 나눠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에너지 빈곤층이 무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잠깐 얘기한 다음에 넘어가죠. 김영찬 사무국장님, 에너지 빈곤층이란 말이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용어 같지는 않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에너지 빈곤은 치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현재 에너지 빈곤 가구 수는 한국 사회에서 약 120만에서 130만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들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6만 원 이하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등유나 프로판 가스처럼 오히려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을 해서 가계 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이 세 가지 요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계 소득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태가 에너지 빈곤층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빈곤의 영향은 적절한 치사와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빈곤의 의식주 비용의 감소나 그 다음에 영양 섭취 부족, 그 다음에 가계 부채 증가, 사회적 소외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면 10만 원 이상을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써야 되는 그런 가구, 그런 빈곤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전국적으로 120만에서 130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에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라북도에는 뭐 따로 뭐 이렇게 전주시도 그렇지만 그 따로 뭐 조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을 삼는다 한다면 그 전주시에 있는 수급자들 차상위 계층부터 포함을 해서 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저소득층 주민들과 많이 그 상담을 하시는 문태성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김영창 국장님께서 전라북도의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대부분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숫자가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에 전라북도 수급자 수가 11만 5천 명 정도 예. 나왔고요. 2009년도에는 11만 3천 명, 2010년도에는 11만 명 정도로 오히려 저희가 경기가 둔화되면서 빈곤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수급자 수는 이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2천여 명이 수급자가 감소해왔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다시 또 2,000명이 또 감소되었고 그리고 올해 지금 2011년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2012년 전라북도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산출 근거를 보니까 10만 6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의 기초수급자가 수가 줄어들고 있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가 줄어든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이제 기초 수급자분들을 상담을 할 때 이분들이 수급자 수에서 탈락되거나 생계비가 삭감된 분들이 주되게 찾아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일제조사,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면서 대거 수급자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생계비가 삭감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을 봐서도 수급자 수를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곤층은 늘어날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기초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황당한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빈곤층이 대략 그 기초생활 수급자와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나은 차상위 계층이 다 포함이 될 텐데 그런 숫자가 좀 오히려 되레 줄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에너지 빈곤층도 그만큼 삶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수급자 수가 늘어날 건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가난하고 살기 어려우신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예. 오히려 정부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곤층과 또 에너지 빈곤층들은 더더욱 많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너지 빈곤층에 관한 그런 통계들은 다 모두 추정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요. 이 지식경제부에서 이 통계를 하나 지금 저희들에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추정치인데요. 에너지 빈곤층이 2003년 이래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국가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대략 130만 명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에너지 빈곤층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례는 이 지식경제부에서도 10가구당 한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10가구당 한 가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상황을 이제 비추어서 본다고 한다면 전라북도는 특히 수급자의 수가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지금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0가구당 한 가구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이 에너지 빈곤층이 지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은 에너지 빈곤층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그 광열비가 소득 대비 10% 이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이 정의 또한 사실 그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예.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소득을 1분위에서 대략 10분위로 나누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요. 그러니까 10등분, 10등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대략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광열비의 대략 30% 이상을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추위와 이제 싸워야만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추위를 조금 이기기 위해서 광열비에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생계비 자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대생 대표님 말씀과 역시 마찬가지로 촌학관 교수님께서도 에너지 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말씀하셨고요. 10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아마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이 될 것이다. 전라북도는 그보다 더 훨씬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광열비가 전체 가구 소득의 한 10% 정도 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그 규정 자체도 좀 어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김영창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0% 정도 비율 쌓는 것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10% 기준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영국이나 그런 데서 외국에서 적용되는 이 규정이고요. 이게 아직 저희가 뭐 에너지 법이란 부분도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를 하지만 사실 그거에 정확하게 에너지 어떤 그 빈곤층에 대한 정의나 그 부분들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은곤 의원님, 혹시 그 전주 이제 그 행정당국에서 이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그들을 위한 특별한 뭐 대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전국적 지자체 사례를 보면은 들쑥날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그리고 구체적이고 장기 계획적인 이런 플랜을 가지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해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지 않고 어디에서 뭐 재단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지역 난방 공사에서, 지자체에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난리바단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에너지 복지 사업이 전개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법이 빨리 좀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러저러한 그 복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주시에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어떤 조례 제정을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은 없고요.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입장으로서 전주시에서부터 좀 먼저 에너지 복지 조례 이러한 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체계적이고 그리고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적인 지속적인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후반부에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어찌됐건 현재는 지역마다 좀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들의 삶이 실제로 이렇게 요즘처럼 추위가 매서울 때 어떤지 좀 실감나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직접 그런 주민들과 많이 맞받아치는 우리 문대성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 날씨가 상당히 그 춥다, 뭐 50몇 년 만에 추위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럴 때 그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실제로 제가 한 6가지 사례를 한번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기초수급자이면서 중증 장애인 1인 가구하고 예. 기초수급자이면서 3인 조성 가구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이면서 4인 일반 가구, 우선 기초수급자 가구 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은 1인 가구에, 이분은 원룸에 사십니다. 그래서 현대식 건물에 살고 계시긴 한데요. 이분의 형편을 좀 난방을 중심으로 여쭤봤더니, 전기는 주택에 난방과 전기장판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컴퓨터 또는 전동 휠체어, TV, 냉장고를 전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중증장애인 분이 한 달에 월 요금이 6,000원 정도 나온답니다. 굉장히 아껴 쓰고 있는 거죠. 예. 추워서 이분을 도와주러 온 활동 보조인이 추워서 있을 수가 없다고, 이분은 전기를 아끼고 있는데 도와주러 온 활동 보조인이 난방기계, 보일러, 이분은 이제 원룸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틀어놔서, 도시가스가 이분이 평상시에는 한 15,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활동 보조인이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다고 틀어서 그 달만 45,000원이 나왔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빈곤층에 계신 분들은 추워도 그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견디는 것이 오직 유일한 수단이 돼버린 거죠. 예. 두 번째 사례, 기초수급자 3인 조성 가구는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고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을 손자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 경우입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된 흙집으로 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데요. 이분은 전기로 장판을 3개 쓰고 있고요. 예. 네, 아이들이 있어서 컴퓨터, TV, 냉장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전기 제품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월 전기 요금이 15만 원이나 나온답니다. 예. 수급자인데 월 15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누진세가 붙었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6,000원 또는 10,000원 미만의 수급자분들이 전기요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집은 너무 낡아서 단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난방을 해도 이것이 온기가 집안에 있지 않고 다 집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에너지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실제로는 매우 추워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말씀으로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집에 이런 주택 구조적인 문제가 빈곤층에게 더욱 춥게 어렵게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기초수급자이면서 이분은 조금 그나마 좋은 아파트에 살긴 하지만 4인 가구,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4인 가구로 표준 가구로 보는데, 수급자 가구 중에서도 일반 가구이면서 4인 가구는 이분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전기로 컴퓨터, TV 또는 김치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연령이 좀 젊다 보니까 그나마 많은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분도 매우 아껴 써서 11,000원 정도의 월 평균 요금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빈곤층이 실질적으로 전기가 주택의 난방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전략하다 보니까 10,000원에서 15,000원을 넘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추위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방하는데 그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장판에 상당히 좀 많이 의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뭐 전기장판 난방이나 아마 한계가 있는 그런 그 난방 기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에너지 비용을 아끼기 위한 그분들의 이제 노력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 김영창 국장님께서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가계 소득은 뭐 제자리거나, 그런데 에너지 가격은 기름값 등등에서 많이 오르고요. 에너지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런 거 보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상당히 뭐 추위에 떨거나 더위에 시달리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부분은 뭐 올해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겨울철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10년 넘게, 5년 넘게도 계속적으로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이제 주국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상담을 위주로 또 많이 하는데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기장판을 떼고 있는 그 집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집집마다 다 사실 전기장판 다 있어요. 특히 예. 뭐 노인분들이 계시는 그 집들은 이 전기장판이 하나의 어떤 필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자체가 이 소득은 그대로이고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한 10%는 이것은 아예 뭐 상관이 없고 30% 50%가 이게 뭐 난방비 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마저 아끼려고 하는 그렇죠. 겁니까? 예. 이 등유가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등유가 이 한 드럼에 200리터가 들어가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 지원할 때 24만 원 주고 주유소 떼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또 6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27만 5천 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만 얼마가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난방을 그 기름을 이렇게 가서 이제 주입을 해 주셔도 해도 이분들이 그것을 한 드럼 사실 한 달 보름 정도 아껴도 한 달 보름 정도 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의 석 달을 떼요, 사실은. 아, 예. 그러니까 전기 장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에너지 그 비용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가나 뭐 이런 거 계속 올라서 힘든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빈곤층의 그런 부분들의 속에서 난방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되니까 여타의 다른 부분들과 같이 이제 피해를 또 보게 되죠. 예. 그 소득의 그 속에서의 그 가정들의 그 뭐 따뜻한 온기가 없으니까 예. 특히 뭐 아이들이 있는 데는 아이들이 그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있기 힘드니까요. 밖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가정에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에너지 빈곤층의 큰 이 조건 속에서 계속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커다란 또 사회 문제로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200리터 한 드럼에 한 24만 원 지난해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7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방안을 좀 훈훈하게 만들려면 그 한 드럼 가지고 얼마나 사용해야 적정한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파악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이제 월 평균 얼마 정도 하세요라고 하면 한 드럼을 하면 그 이제 일반적 가정을 할 때는 한 달을 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을. 예.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아껴서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그것도 아껴서 한 달 보름 그것도 그것도 이제 따뜻하게 한 달하고 했을 때 이거 한 달 보름 정도까지는 이제 뗀다고 해요. 이렇게 훈훈한 그 느낌을 가지고 예. 말 그대로 이제 저녁에 잠잘 때 잠깐 예. 이렇게 뭐 떼고 뭐 할 경우에는 그 외에는 이제 전기장판을 같이 경영해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심지어는 원룸이나 이제 연구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가스가 이제 공급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그건 좀 그래도 이 등유보다는 싸죠. 훨씬 싸죠. 근데도 전기장판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참 이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에너지 비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 전기라는 부분은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꽂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바로 내가 지불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전기를 쓰는데 그런 속에서 또 이제 보면 이제 모르고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나중에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해서 전기세가 또 계속 또 이제 밀려가지고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생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0리터 한 드럼에 한 달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보면 겨울을 통상 한 석 달 정도로 잡았을 때 세 드럼 정도는 적어도 공급이 돼야 조금 그래도 훈훈하게 좀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드네요. 겨울이 길어져가지고요. 예.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이제 좀 있고 또 현장에서 그런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은 이 주거 환경이나 이 가옥 자체가 이 단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분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용한다는 점에 일단 착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들은 늘 추위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이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이제 나름대로 광역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고 물론 그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이제 물론 출발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에너지경제원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8만 5천 가구가 단전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예.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전기료마저도 3개월 이상 내지를 못해서 이게 체납이 돼서
단전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전기료도 사실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폴리슈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슈머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이 폴리시라고 하는 말과 이 소비라고 하는 이제 컨슈머라고 하는 말을 이제 조합한 이제 신조어인데요. 이 에너지 빈곤층이 실제적으로 국가가 정한 이 폴리슈머, 즉 국가가 비전을 이제 제시하고 또 정책을 펴나가는 데서 이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별한 계층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폴리슈머의 이 대상으로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 생기면서 정부 이런 문제를 갖다 지금 사실은 직감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구나. 이 문제는 시급하게 개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전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꼭 에너지 빈곤층이 아니어도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에너지 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지난 1월 달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 난방조사를 좀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실내 평균 온도가 14.8도다. 예. 그래서 정부가 난방을 공공기관 적정 온도를 18도로 보는데 실제 빈곤층은 평균 온도가 14.8%면 굉장히 추운 거죠. 예. 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 아끼다 보니까 춥게 사는 거고요. 또 예. 이제 이 빈곤층 중에 석유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이 51%다. 그래서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뭐 지역에 산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빈곤층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싼 등유를 쓰면서 난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오직 전기장판에만 의지하는 가구도 13.7%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렴한 전기인데 이 전기도 다른 난방 없이 보일러라든지 기름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다른 거 없이 오직 전기장판에만 의존하는 수도 굉장히 많은 수로 조사된 걸로 봐서는 이 추위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가혹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고로 전기 쪽에서 보면요. 저도 이제 희망의 집이라고 저희가 빈집을 활용해서 이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저희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금소를 보니까 예전과 틀리게 정액적으로 해가지고 할인을 하는데 수급자분들한테 한해서 전기 요금 할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21%까지 이렇게 할인을 했었어요. 그 요금에. 근데 지금은 정액으로 해가지고 8,000원만 할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도 이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전기장판을 예. 쓰는 분들이, 수급자분들이 이제 10만원 나오면 거기서 22%를 이렇게 매월 이렇게 할인을 해줬는데 지금 8,000원만 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정액적으로 8,000원을 것도 딱 정해져 버렸는지 참 그 부분도 사실 문제를 좀 그러니까 제기를 해야 정부에서 되더라고요. 지금 정액으로 넘어갔다는 그 대목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가계부채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비용 때문에 빚을 얻어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거에서 보면 세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당연히 왜냐하면 월세나 이 관리비 속에 전기세 이런 걸 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당연히 그걸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 상태에 통해서 이 끔찍한 형태 그 부분을 애가 또 있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서 또 해야 할 것이고, 그에서 이제 또 이제 부차적인 주거의 외에 전기나 뭐 같은 광역비 외에 다른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같이 딸려가면 당연히 가계부채를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미납 전기 요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통계해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를 살펴보니까 미납된 전기요금을 전국 이 단체에서 지원한 수가 1,576가구, 우리 전북 지역에는 100가구를 지원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는 2억 3천만 원을 지원했고 전북 지역에는 1,422만 원을
지원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2012년도에 미납정기요금도 최근에 종료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를 보니까 전국에 616가구를 지원했고 9,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예. 방금 전에 그 문 대표께서 그 에너지 시민연대 지금 그 조사 결과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방금 이제 지원도 지금 전기료 지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에너지 시민연대가 조사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응답자의 이 79%가 에너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80%에 육박한다는 건데. 예.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제도가 제대로 지금 직접적으로 전달이 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봐야 될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만큼 그 에너지 빈곤층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정의할 수 있겠군요. 서영근 의원님, 혹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생계비를 수당으로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속에 난방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난방비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각지대 문제를 접근한다 보면 뭐 이게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재 국가적 정책 속에서 사각지대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 빈곤층의 접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실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까 그 예로 들었던 한국에너지재단,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긴급 지원, 그다음에 난방요금 긴급 지원,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개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이게 기초생활수급 가구 그리고 일부의 최상위 계층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똑같이 통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사업 역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 일단은 실제로 사각지대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낸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대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에너지 빈곤층으로서 좀 더 폭넓게 폭을 넓혀서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들에 대한 이 선정 기준을 좀 새롭게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충족된 기본 전제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지자체든 정부든 지원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세우고 반영하면서 함께 발을 맞춰가는 것,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들의 철저한 그 바른 또 실태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얘기 나온 게 아까 열 효율이 저하되는 주택의 가옥의 구조 이런 문제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일부에서 좀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 개선 사업 같은 걸 일부에서 좀 시행을 좀 하긴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수가 좀 많이 부족한 형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급자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예. 수급자의 그 생계 급여에 광역비가 포함해서 나오죠. 예. 나오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광역비 얼마나 포함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최저생계급 자체가 이 가구 원 수에 따라서 이게 그 1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해서 재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난방을 쓰고 있고 어떤 주택 구조에 살고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의 광역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비 자체가 생계비에 포함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비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한테 다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질문하신 거 예. 에너지 효율화 그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의 그 주택을 그 단열, 창호, 그다음에 보일러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설들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작년이죠. 2011년도에 시행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전주 지역에 저희가 한 200가구 이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한 가구에 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 자재비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업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 단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에서 다 정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시행업체가 그걸 뭐 부풀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 그 100만 원 가지고 한 집에 가서 한 방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방에 단열이나 아니면 창호를 몇 개 이렇게 교체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집 전체가 방이 2개, 3개 있고 거실도 다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딱 한 부분. 그게 정말 이게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예. 부분을 몇 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올해도 그 상태로 가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북 지역이 올해 예산 편성을 봤더니 24억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에너지재단에서 전북 지역에 내려오는데, 근데 가구 수는 많습니다. 사실 예. 시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올라온 가구 수는 거의 1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예. 거기에 200가구, 그 다음에 또 한 400가구 정도 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행계획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 돈 가지고 가구 수는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가구 수를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못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정확하게 그 집에 주택 효율화 개선 사업 자체가 1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빈곤층이 그 거주하는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단일에 무척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돈 많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대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 사고나 이제 생각의 발상이 이 에너지 빈곤층의 극복 문제와 관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는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광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 환경이라는 점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지 되고요. 두 번째, 우리들이 그 광열비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 가구 소득 대비 지금 광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시정이 돼야 됩니다. 가구 소득 대비가 아니고 가처분 소득 대비 광열비를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이렇게 이 가구 소득 대비로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에 관한 그 개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더 나아가서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상 1분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10으로 나눈다고 그러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분위나 4분위 정도까지는 바로 이 조사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될 거고 실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 사회보장 시스템의 완비 그리고 전달체계 효율화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저는 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보장 체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구급소 수급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이 생계급여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사실 이 광열비라고 하는 것들도 향후에는 별도로 분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우리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많은 그 전문가들은 에너지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별도로 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돼야지 법으로 제정이 되게 되면 이 국가가 이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의 의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뭐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예. 차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적으로 이야기가 차츰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영찬 사무국장님께서, 에너지 효율, 각 주택의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1인당 10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해서 뭐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은 드리는 대로 드리고 사실 효과도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뭐 새 집을 사줄 수는 없을 테고, 적어도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가구당? 이 주택의 이제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죠. 예. 그러겠지만, 이제 원주 지역에 보면 원주 쪽에도 주거복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되냐면요.
각 지자체별로 이제 주거급여 현물 집수리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주거급여비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주택 개보 사업도 있고, 에너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택 개보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비를 이렇게 같이, 이 통합을 해서 한 집에 그 대상이 되면 그 예산을 같이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 저희가 최대치로 봐서, 이렇게 최대치로 보면, 정확하게 그 집에 이제 하게 되면 그 단열 창호 공사를 하는 거니까요. 한 400에서 500만 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확하게 한다면. 예, 근데 예. 가구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뭐 민간 쪽에서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몇 건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에서 하는 거죠. 예, 예, 민간에서 예. 그 펀드를 조성해서 예,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진단이라는 부분을 또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에너지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저 주택이 주택 효율화 이 명칭 효율화 사업이잖아요. 예. 이 효율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또 봐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민간에서 또 뭐냐면 진단 기계를 가지고 사전에 현재 그 에너지가 어디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진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그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후에 또 진단을 해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전주에서 지금 한 30케이스를 가지고 집 수리를 하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에너지 재단에 이제 요구를 했었죠. 예. 에너지 재단에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이 사업을 하니까 에너지 진단 부분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예산을 더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지를 않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하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 창호를 하게 되면 그 창호가 거실에도 창호가 있고 방에도 창호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쪽만 창호를 한단 말이에요. 무늬가 틀려요, 이게 색깔이. 예. 기울이는 창문들하고. 예. 이게 거기 이제 세입자들은 뭐 한다는 게 괜찮지만 주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양이 틀리니까 예. 이거 하지 마라. 예. 이 집주인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예. 집주인과의 그런 마찰도, 뭐 사소한 마찰도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좀 한 가구당 투입되는 비용을 좀 높여서 기왕이면 좀 효과가 제대로 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책의 하나로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수당 중에 지금 의료급여가 따로 있듯이 광열비도 따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동학관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떠십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생계급여 속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중앙생보위에 그런 광열비 산출 근거를 좀 제시해라 하고 요구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만들어진 지금까지 그 산출 근거를 제시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죠. 조사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어떻게 산출을 해내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그냥 명분상 광열비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지 예. 그 근거는 없고 취약하기 때문에 생계비 속에 광열비가 들었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 예. 정작 아까도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 첫 번째 독거노인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분을 제가 상담했을 때 그분이 생계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수당까지 해서 약 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50만 원으로 이분은 이제 중증 장애인이면 이분은 1급 장애인데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50만 원을 생계비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예. 그래서 보면 먹고 사는 생계비는 실제적으로 정부가 정한 생계비도 매우 지금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광열비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로 예. 먹고 사는데 급급한 가구들에게 광열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빈곤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그 에너지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미 이제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뭐 전기나 가스 연료금 뭐 할인 정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 지원 이제 쿠폰 정도, 연탄 쿠폰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 시설에 관한 이제 장비 개선이 지금 이제 조금씩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에 이제 유예시켜주는 거.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뭐 다 누구나 자 인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더더군다나 사실은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에너지법 4조에 보게 되면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랄지 에너지 공급자들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지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일들을 제대로 안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빈곤층에 대한 결국은 뭐 통계조차 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하지를 못하는 예. 것이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한 그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분산돼 있어요. 이미 그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했지만 뭐 지경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 오히려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본다면 2002년에 설립된 그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연탄 뭐 100만 장 보내기 운동이랄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공헌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한국에너지재단 문제는 뭐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쪽에서 또 기부를 받아서 나름대로 그 요금 지원을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요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예. 대부분인데요. 예. 결국 민간뿐만 아니라 이 민간의 역할처럼 이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에너지 빈곤 문제에 관한 일종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로컬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광열비 얘기 잠깐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거 대책 쪽에 지금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에 광열비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치 않다면 뭐 별도로 뭐 하든지 아니면 그 생계비 안에 포함되든 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에너지 복지법 얘기 나왔는데 만약에 에너지 복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야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지요? 예. 아까 의원님 예. 에너지 복지법 말씀. 예. 잠깐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먼저 에너지복지법 이전에 우리가 2006년에 제정된 에너지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기본법을 보게 되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에너지 제공에 기여해야 한다. 예. 이래서 의무사항을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취지, 뜻은 에너지는 모든 국민들이 할 국민의 기본제이다. 예. 그래서 이 고루고루 소득에 상관없이 각각 누려야 될 기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와 그 에너지 기업들이 함께 의무적으로 이런 취지의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의무심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래? 방법의 문제가 좀 빠져 있는 것이고요. 현재 에너지 복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얼만큼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단계적 시나리오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들을 담아내서 전체적인 에너지 빈곤을 대항하는 에너지 복지를 좀 정리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논의가 좀 필요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에너지복지법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에너지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복지조례 등의 조례를 만들어내는 활동, 그 에너지복지조례를 통해서 사실상 이 복지에 가장 직접적인 참고 역할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에너지복지 사업들을 그 조례 근거에서 좀
충분히 활용하고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예.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포괄적이고 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예. 저소득층이나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급자들에 관한 바로 그런 규정들은 거기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별도로 조금 떼어내서 구체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에너지가 부족해서 뭐 추위라든지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고 거기에 또 구체성까지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우리가 시행해야 될지를 그 내용에 담아야 되겠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행정 체계에 관한 문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요거 아까 지식경제부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좀 다뤄야 되는데 왜 지식경제부가 나왔나 하고 좀 의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이걸 다루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에너지라는 그 초점이 예. 복지이긴 하지만 에너지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예. 지식경제부인가 예를 들면 문화 바우처 같은 경우는 예. 문화관광과에서 다루고 예, 예.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예. 또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복지가 모든 건 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꼭 그렇게 예.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만 그것을 각 부서별로 본인들에 맞는 정책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것은 복지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한 그런 제도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예. 부처에 그렇게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단일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사실은. 예, 예. 나중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패널 한 분 다 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할 시간 드리면서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찬 국장님께서 먼저 마무리 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일단 전주시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전주시에는 작년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최초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거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현재 관련 부서부터 해서 주거 실태조사내 주거지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당연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전에요. 그 속에서 에너지 관련된 조례도 만약에 실태조사 통해서 객관적으로 가지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면 별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실태조사의 근거가 현재 우리 주거지 지원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 사업들이 지자체나 이런 전달식에서 지자체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중앙에 있는 어떤 민간 단체나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전기 지원이나 난방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서 전라북도는 100가구밖에 신청 안 했다고 돼 있어요. 그거 뭐냐면 동사무소에는 이 분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민간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태성 대표님. 예. 실질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빈곤층을 지원해야 된다는 마음과 생각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빈곤층이 지원을 받냐 또는 얼마나 받냐 이것이 만족도가 있느냐 아니면 생색내기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제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금방 우리 주거복지센터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저도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전북 도내에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쓰레기 봉투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 봉투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조사의 결과에 보니까 비용이 거의 1억 또는 2억 정도의 또 무주진한 장소로 이렇게 아주 농어촌은 더 작은 금액이 들어갈 텐데요. 유독 전주시만 이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다가 예. 중단했습니다. 그건 있는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 조례도 있고요. 법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원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아주 소액을 삭감해서 지원을 중단한 사례인 예. 거죠. 그래서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느냐, 예. 또는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빈곤층에게 지원할 의도와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예. 지자체 단체장들에게는 분명히 예. 확인해 볼 것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의지도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서영근 의원님. 네. 에너지 빈곤층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 가지 좀 인식하고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편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미 FTA 문제인데요. 예. 한미 FTA가 만약 발효된다 했을 때 지금 우리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빗장이 풀리고 한미 FTA가 발효됐을 때 외국의 자본은 우리 공기업 형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뭐 한전이나 가스, 우리 기관 이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것을 포획 대상으로 삼고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사들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을 때 당장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예. 에너지 요금의 폭등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현재에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더욱더 깊은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 덧붙인다면 현재 체계에서 요금 감면 등의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 이것도 한미 FTA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 문제, 에너지 빈곤 문제와 한미 FTA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예. 이 FTA 문제를 바라보는데 특히나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접근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가슴 깊게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낙관 교수님. 예, 이 에너지 빈곤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에너지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크게는 빈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정말 강론적인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에너지 복지와 관계가 있는 바로 이 사회보장 시스템들을 조금 개선을 이제 앞으로도 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자체뿐만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해 나갈 때 근본적으로 빈곤의 문제가 극복이 되게 되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빈곤의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좀 시작해서 지금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에. 뭐 다 아시겠지만 저소득입니다. 그렇죠? 소득이 낮은 거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은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주택이 바로 이 저효율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잘 받아들여서 후발주자로서 과연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접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쳐야 될 텐데요. 우리 사회가 이 복지하는데 요즘처럼 이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방치된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논의를 계기로 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